예, 10월 11일 주식 시황입니다. 외국인 주식 동향 일주일간은 코스피가 드디어 매수가 1조 원 들어왔네요. 예, 코스닥은 151억 지난 일주일간 들어왔고, 그래서 일종이 들어와서 1년간 누적입니다. 누적으로는 29조 5천억에서 줄었습니다. 28조 5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일주일간 매수 상위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뉴스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걸 수도 있지만, 목요일에 이제 미니 선물 만기였는데, 목요일 미니 선물 만긴 날 그때 1조 원 중에 한 7천억 대를 매수를 땡겼습니다. 즉 미니 선물 상방, 외국인은 미니 선물 상방이었고요. 그날 만기를 조금 지수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 매수한 게 아닌가, 그런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 근데 그때 미니 선물 누적이 한 8천억 대였는데 플러스 8천억에서 이득 보기 위해서 7천억을 매수했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 크죠. 어쨌든 이날 기관은 미니 선물 하방이었고 조금 힘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7천억 매수 중에는 실제로 삼성전자 등 실제 매수율이 들어온 금액이 일부 있을 거고, 일부는 조금 지수를 미니 선물 만긴 날 지탱하게 들어오는 것이 일부 있을 것이다. 제 생각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니 선물만으로 들어왔다고 하기에 좀 큰 금액입니다. 미니 선물 포지션이 뭐 한 4조 원, 5조 원 상방이었으면은 7천억을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8천억 상방을 위해서 7천억 매수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동향은 미니 선물 8천억 매수 포지션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미니 선물은 없어지고 선물 누적만 선물 낮게 되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도 마이너스 640억 누적으로 매도 포지션. 이게 토토의 판돈, 이거는 12월 결산, 12월 정산되는 토토의 판돈입니다. 물론 미니 선물에 롤오버 된 게 있긴 있을 건데요. 근데 롤오버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왔다기보다는 조금은 미니 선물에 플러스 포지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외국인 선물이 강한 상방 포지션이 아니라는 점, 저희가 일단 그건 알고, 그렇다고 하방 포지션 우위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다. 중립적 포지션이다. 요거 중립이라는 점. 상방도 하방도 아닙니다. 일주일간 상위 랭크를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순매수는 삼성전자와 LG화학이고요. 개인들이 버린 LG화학,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중에 있죠. 외국인 순매도 상위는 NC소프트와 현대차입니다. 예, 순매수 상위 보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입니다. 이런 종목인데, CGN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그동안 매도 금액이 좀 컸고, 고평가 종목이라 조금 의미는 없죠.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자체도, 네이버도 올해 자체로는 외국인이 매수가, 물론 그 삼성전자는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일주일 매수는 그냥 참고용이지, 왜냐면은 그 전까지 계속 하락했다가 조금 들어온 건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LG전자도 좀 들어오고 있고, 삼성 SDI,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이번 주 외국인 매도 종목 상위 종목입니다. NC소프트, 현대차,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등, 롯데케미칼도 외국인은 좀 매도를 했네요. 롯데케미칼 차트대로 반등하고 있어요. 신풍제약은 작전주입니다. 건드시면 안 되고요. 이 바이오 요것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관의 순매도 볼까요? 재밌는 거는 기관이 그동안 인버스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방향 전환을 했어요. 좀 또 레버리지를 샀어. 좀 웃깁니다. 인버스도 두 배 인버스, 기관이 두 배 인버스를 팔고 지난주에 레버리지 인버스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하다가 이제 좀 상방 느낌 보고 전환하는 듯합니다. 기관은 일단 롯데케미칼 샀고요. 그래서 좀 오르고 있죠. 포스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사고 있다. 예, 매도한 종목들은 뭐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200도, 이것도 이게 월등히 크죠, 금액이. SK 바이오팜 매도하고요. SK 하이닉스, LG전자 등등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중에 조금 특이하거나 조금 변동이 있는 종목을 봐서 봐야 되는데, 일주일간에서 뭐 특이 동향 못 찾았고요. 한 달간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 달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은 요 하이닉스. LG화학도 들어있는, 신풍제약은 작전주고, LG전자 이렇게 요 정도, 요 세 종목 정도를 조금
눈에 띄는데 LG화학은 조금 뭐 나중으로 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띕니다. 하이닉스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았거든요. 이평선 다 깨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방향 전환을 했는데 그 원인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지금 거의 9월 한 10일경부터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매수로 돌아선 후에 물론 비중이 뭐 아주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47%에서 49% 가까이 한 조금 한 2% 조금 안 되게 늘어난 건데 제가 어제 실시간 시황에서 봐드렸는데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제가 뉴스까지 다 봤는데 근데 나중에 한 10월 6일 경인가 그때 DDR5 개발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이 그러나 올해 들어서 좀 꽤 많이 빠진 상태라는 거 좀 빠졌다가 조금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적으로는 지금 MACD 상향은 다시 났고요. 원래는 여기서 더 추가로 떨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차트적으로는 다시 감아 올리는 파동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나왔다. 그리고 이평선들도 조금 회복은 된 상태인데 조금 더 지지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이평선 깨면 조금 줄이는 게 난데 요거를 지지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사실 이 이평선 모인 여기를 다시 뚫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조금 버티면서 여기를 뚫어준다면은 이 매물대를 뚫는 거라서 그럼 좀 상향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한 하향 신호에서 좀 중립으로 돌아섰다. 이평선 근처에 있죠. 중립치고는 약간 상향입니다. 그래도 이평선들을 꽤 많이 조금 위에 있어가지고 MACD 상향도 났고요.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은 MACD 하향 떨어지지 않으면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 깨지면 줄이고 그렇게 손절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은 또 외국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조금 DDR 그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들어갔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기관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외국인보다 조금 단 완벽한 상승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지를 테스트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달에 한 오래 기간을 봤을 때 올해 기간에는 ETF들의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일단 외국인 매도 상위가 많죠. 근데 삼성전자 뭐 최근에 한 달에는 삼성전자가 좀 매수를 했지만은 그리고 하이닉스랑 다 매수를 했지만은 올해 1년 아니죠. 10월이니까는 9월 한 9개월 정도 9개월 조금 10일 정도 봤을 때 매도 상위 금액상 매도 상위입니다. 그러니까는 단기로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매도했다는 좀 알고 그러면서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수도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냥 일주일 매수했다고 해서 이런 지금까지 오랫동안 8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이번 주에 1조 원을 매수했다고 해서 당장 상향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이게 늘어나든지 봐야 된다. 차트 설명은 지난주 드린 대로 많이 회복해서 좋은 신호대로 들어왔다. 그러나 정고점 넘기까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거 설명 다 드렸었습니다. 공매도 상위를 좀 볼까요? 금액 기준으로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있는 건데 공매도 비중 자체는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0몇 프로까지 있었는데 지금 요즘은 6%까지 줄었더군요. 삼성전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데 그리고 이 차이가 격차가 큽니다. 셀트리온의 거의 공매는 여전히 6%로 떨어졌어도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작아서 공매 금액 기준 상위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비중 상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 코어 중에 이 몇 프로인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게 15%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시가총액이 좀 적어서 그렇더라도 비중이 많이 는 종목 중에 신라젠이 과거 16% 육박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액이든 비중이든 다 거품 제약주든 HLB, 헬릭스미스 폭락했는데도 아직도 커요. 신라젠은 폭락했는데 아직도 9%나 돼요. 케이든 파미스 이런 등등등 다 조심해야 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더 많은 종목하고 그 정확한 수치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때 좀 보여드리긴 했었죠. 신고가 종목, 앞으로 좀 신고가 종목을 많이 서치할 예정인데요. 좀 강세 업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50주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죠. 3월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나오셔서 쭉 떨어졌다가 올랐으니까 대부분이 다 지금 50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최근에 강한 업종이 좀 자동차인데, 부품주 중에 좀 접근할 것이 있나 봤는데 실적은 적자 전환을 많이 한 상태다. 그럼 물론 이제 후발로 따라와서 오를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염두에는 두시고. 근데 실적이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대기업 현대기아차는 적자가 아니에요. 좀 흑자폭이 그동안 줄긴 했어도, 즉 부품주로 후려친 거죠, 얘네들이.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조금 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중에 좀 다시 봐드릴 텐데, 배터리 사업에서 뭐 분할하면서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하면 뭐 그 얘기 나오면서 잡음이 많았죠.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버리는데, 제가 보는 때 지금 상승은 배터리보다는 그냥 화학업종 자체에 대해서, 왜냐면 롯데케미칼들도 반등, 물론 외국인이 롯데케미칼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좀 화학이나 석유 쪽으로 조금 종목들이 조금 요즘에 상승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조사해보고 나중에 또 방송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충 어제 조금 보다가 알게 된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제 재반등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다시 조금 하고 있는 좀 강한 업종들이 또 뭐가 나올까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면 공유 방송 하면서 보니까는 차트적으로 좀 좋았던 게 한국전력, 그죠? 근데 뭐 외국인은 다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조금 신호를 한번 기다려 봄직한 애들이, 얘도 이제 주봉상 신호는 안 하는데 조금 신호를 기다려 봄직해요. 얘도 조금 더 신호. 지금 뭐 일봉상은 좋지만 좀 주봉상 신호까지 나오면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롯데케미칼도 좀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삼성화재 좀 보자고 했죠. 삼성화재가 지금 주봉신호 직전인데 조금 이런 종목들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려는 애들,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요 부분에 있는 애들, 아직 벗어나진 않았지만 요 부분에 있는 애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비중은 점점 올리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추세선, 예, 코스피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넘어서 제가 조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추세선을, 지금까지 상승 추세선을 깼을 때 제가 조금 조심하자고 했고, 반등은 나올 거라고는 했는데 추세를 못 넘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추세는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비중을 조금 줄이라는 의견 드렸는데,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뚫고 지지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가는 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점 아시고, 그래서 서서히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한 20에서 30%는 투자하고 있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투자 비중을 한 50%까지 올려야 되는데, 50% 올리고 현금 50% 가지고 있느냐, 투자 비중. 근데 이거보다는 50%로 하더라도 75%를 투자하고 25%를 인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인버스 25%가 투자 비중이 25%를 커버치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50%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50%에서 계속 지지가 된다. 5에서 만 깨진다면 50%, 60%까지 올리되, 그러나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100%까지 안 늘릴 거고, 넘어도 이제 100%를 안 늘린다. 최대 비중 한 80%까지 늘리는 정도로 대응할 겁니다. 여기를 넘게 되면은 최대 비중 한 80% 정도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50%에서 60%까지 조금 서서히 올리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간에라도 5일선이 여기서 살짝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조심할 겁니다. 여기서 5일선 깨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11월 곧 다가오고 이제 막바지로 가는 건데 마지막에 올려 붙일지, 지금 일단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에 있죠. 정말 다행히 나스닥도 이 추세선을 회복하고 나서 추가로 또 오르고 있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평선, 추세 이평선은 제가 설정한 24일선은 돌파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직선 추세선도 있죠. 직선 추세선은 아직은 아랫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직선 추세선과 같이 회복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땐 이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상향 신호가 났으니까 인버스도 줄이긴 줄이는데 나스닥 인버스 여기 넘기 전까지는 최소 5% 가지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넘어도 한 5% 정도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스닥 버블이 심해서. 아니면 넘기 전에 10% 가지고 있고 넘게 되면 5%로 줄이는 정도, 5% 정도는 그냥 늘 가지고 있는다. 뭐 그렇게 해도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주식 비중을 50% 정도라고 해 놓는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75% 투자하고 25% 인버스 하면은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5%는 무조건 나스닥 인버스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20% 인버스는 여러분이 코스피를 투자하고 있다면 코스피 인버스를, 코스닥을 투자하고 있다면 코스닥 인버스를, 반반씩 투자하고 있다면 반반 섞어서 인버스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비중 의견이 늘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댓글에 뭐 600선에서 뭐 코스닥 많이 올라서 뭐 반등이 커서 뭐 버블이라고 하더니 뭐 지금은 또 상향이냐 뭐 그런 댓글 나오시는데, 제가 코스닥을 버블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코스닥 중에 시총 상위에 버블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술주는 버블이 아니죠. 제가 우리나라 증시는 늘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잠깐 조심하더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600선 여기 얘기인데 여기 저희 계속 비중 유지했지 않습니까? 잠깐 깨지는 게 조심하고 다시 저희는 지금 뭐 운영 카페에서 줄곧 코스닥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자꾸 없는 얘기 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욕하거나 그냥 저를 그냥 싸잡아 욕하는 상관없는데, 제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부풀려서 이제 또 제약주 욕을 하면은 또 달려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제재하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욕해도 댓글 그러지 않는데 허위 사실은 제가 조금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